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아픈 손가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대표님?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 구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시장에 있잖아요. 일단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몇 번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네. 대화를 많이 나눴던 네.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거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첫 번째로 체크해 볼 게 우리가 외인들의 수급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저께도 초반에는 또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듯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키웠지만 결국에는 매수를 안 했죠. 그래서 마무리가 좋지 않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 막판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0월 달에도 한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적이 있었어요. 10월 29일과 28일. 큰 폭의 매수세는 아니지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온 것인가라고 했지만 굉장히 양도 적었고 그리고 이틀밖에 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정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긋지긋할 수도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HBM이라는 네. 그 단어, 그게 해결이 돼야지 정말 시원하게 시세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와야지 지수가 올라오고 또 지수가 올라와야지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고 한국 주식을 떠나갔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오기를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장마감 이후의 집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매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최근 33거래일 동안 12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다라는 외국인들의 집계도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HBM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살짝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소식이나 업데이트된 게 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야기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오늘 좀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HBM 쪽으로 HBM3E 북미 쪽이 퀄 테스트 통과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출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8단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타이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벤더에 대한 다변화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만들어만 낸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이건 확정적인 소식이라기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출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신제품 라인업이 12단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언급드린 부분은 8단이에요. 그래서 신제품이 결국에 12단. 근데 엔비디아는 지난번 SK 하이닉스에 계속 빠르게 다음 업데이트에 얘기를 달라 HBM4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는 통과는 했지만 여전히 뒤처진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12단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기술에 대한 격차 차이는 우리가 초반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명백하가 지금 어쩔 수 없게 뭐 실적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이게 그대로 진행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되는지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해외에 있는 리포트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어제였던 것 같아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도 HBM에 한해서만큼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2025년도까지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도 HBM4에 관해서도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젠슨 황이 SK하이닉스에게 좀 빨리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HBM4에 관한 가능성들은 조금 내용이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요, 대표님?
아직은 없지만 이게 조금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TC 본더에서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여기서의 뭐 인력이라든지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가 딥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공정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또 의외로 그 공정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해외 외신 쪽에서는 안 좋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뭐 LCD도 그랬고 뭐 조선도 중국이 바짝 따라오기도 했고 오히려 넘어서는 그런 기술들도 많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서 레거시 쪽으로에 대한 우려 이야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 지금 외신들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두루두루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말고는 AMD도 그렇고 AMD도 감원 소식이 있었고요. 슈퍼마이크론은 맞아요. 지금 상패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금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뭐 칩스법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 좀 시원하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에 관해서는 트럼프에 관한 리스크들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D 감원 소식도 전해오기도 했고 TSMC에 대한 또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인력 구조 재편에 관한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기술력보다는 조직 개편 속도가 좀 지지부진했었고 예를 들자면 TF팀 자체가 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기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이유를 찾는다고 그쵸.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축구할 때도 우리가 축구팀이 잘 못하면 그쵸. 감독이 이제 그 네. 배치를 잘 못했다, 이제 인원 구성을 잘 못 뽑았다, 선수를 잘못 뽑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들도 물론 우리가 내부 사정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HBM 관련돼서도 SK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개발을 해서 결국엔 성공을 이뤄냈고 지금 삼성전자는 HBM 자체를 이거는 미래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결국 사람과 인력이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 요인 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또 해결이 되면 이 부분들이 다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면 또 무난하게 지나갈 이야기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시장은 더 찾고 있고 그게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유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자면은 오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잖아요. 네. 저는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이 하락에 관한 이유들을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뭐 AMD나 지금 슈퍼마이크로나 이쪽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소식이 과연 하이닉스에 좀 미쳤던 부분인가? 삼성전자는 이미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또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하향은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더 빠질 게 없다라는 의견들도 반도체를 살려면 차라리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수급이 좀 이동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의 하락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슈가 있나라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오늘 한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기도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